자, 저당인데, 자, 여러분, 이 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받는데, 우리가 보통 이 주택 수요자를 차입자라고 하죠. 이 차입자를 피저당권자라고 하고, 이 금융기관은 대출자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은 저당권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입자인 피저당권자를 저당권 설정자라고도 합니다. 자, 우선 기본 개념을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이 저당 대출 위험 239페이지 보시면은, 자, 저당 대출에 따른 위험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에서 여러분이 우선 2개 정도 오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거기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죠. 채무 불이행 디폴트라고 하거든요. 채무 불이행 위험인데, 이 저당 대출 차입자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안 갚는다는 얘기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을 채무 불이행 위험인데, 이 저당 대출의 성격, 대출금의 성격이라든지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그 내용인데, 자, 그리고 조기 상환 위험, 조기 상환을 다른 말로 만기 전 변제라고 해요.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은 만기 전 변제 위험이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는요, 특히 고정금리 대출 시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이 높으면 발생을 주로 하는데,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기가 되기 전에 차입자가 금융기관에 상환을 하게 되면 조기 상환이 발생해요. 조기 상환이 되면 금융기관은 손실을 보죠. 이러한 위험이 조기 상환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이 이제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 관련해서 우선 239페이지 맨 밑에 이자율 결정 원리에서 240페이지에 수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대출 이자율 또는 대출 금리인데, 여러분 대출 이자율은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로서 이 명목상의 금리죠. 자, 여러분 요 앞에 은행에 갔어요. 은행 농협에 가서 보면요, 대출 금리가 붙여져 있을 거예요. 그 대출 금리가 여러분 명목상의 금리야. 실질 금리가 아니라 명목상의 금리인데, 이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은 시장에 실질 이자율이 있어요. 자, 시장에 이 실질 이자율에다가 이 차입자의 신용도가 높으냐 낮으냐, 신용도가 중요하죠. 이 차입자의 이 신용도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 여러분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바로 위험 할증률을 얘기하죠. 차입자의 신용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 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인 대출 금리인데,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가 얼마죠? 부동산 하면 그런 건 기본 알아야 되는데 1.5%예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1.5%인데, 자, 지금 뉴스에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 금리가 낮아져요. 그러면 돈이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가야 돼?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가지. 투자자도 수익률이 높은 미국으로 가지.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빠져나가려면 뭐야? 주식 팔고 채권 팔고 가잖아요. 그럼 주가 폭락, 채권 폭락, 환율 어떻게 이래요? 오르죠. 그걸 우리는 트리플 약세라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 돈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금리 올려야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5월달 되면 금리 올려요. 우리나라도. 예? 올 이후로는 동결을 할 거고 5월달 오를 텐데, 금리가 오르면요, 1.5%에서 1.75%로 올리면요, 시장의 이자율도 올라. 시장 오르면 또 여러분 대출 금리도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차입자의 신용이 안 좋아요. 연체 실적이 많아서 신용도가 안 좋으면 할증률이 높죠. 할증률이 높으면 돈 안 갚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출 금리도 높아져요. 응?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손해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금융기관은 또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제가 말로 한 것이 시험에는 말 나왔을 때, 그게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수식을 보시면서. 자, 우선 요 수식을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대출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판단을 해야 돼.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변동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잘 모르면은 오늘 배우고 식사하시고 은행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대출에. 갈 때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대출을 하면서 어떤 게 유리한가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공부 저절로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우리는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인가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 건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별표 2개로 갑니다. 자, 우선 고정금리 대출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어디? 우리나라 고정금리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9% 정도 차지해요. 얼마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금리가 뭐가 돼요? 말고 고정됐어요. 자, 대출 실행일에, 여러분 대출 실행일에 사인을 해야 돼. 약정서에. 예? 대출 약정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출 실행일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언제? 만기까지 그 금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이게 무슨 대출?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자, 그럼 고정금리 대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시작 이자율. 여러분 대출 이자율을 또는 저당 이자율이라고 해요. 여러분 대출 이자율을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저당 이자율로도 많이 나오대. 대출 이자율, 저당 이자율, 약정 이자율, 계약 이자율 다 같은 말. 예?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대출 이자율을 적었어요. 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높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차입자는 낮은 대출금리, 낮은 고정된 대출금리로 돈을 갚으니까 뭘 한다? 이익을 얻겠지만 대출자는 시장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은행 바깥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점점 올라요.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돼? 대출 금리와의 마진이 점점 줄어들면서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악화돼. 이 손해가 점점 누적이 되면은 어떻게 돼? 점점 어떻게 돼?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면 대출 금리와의 마진이 점점 악화가 돼서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점점 이게 누적이 되면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뭐가 돼요?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금융기관은 고정금리 대출로 해주기보다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차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그래서 선호하는 거예요. 네, 이유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 있죠.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이 더 높으면 높은 대출 금리로 갚는 차입자는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볼 때는 이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우익 경우에는 대출자가 부담하지만 밑인 경우는 누구?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누가 부담? 차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이자를 받으니까 이익이지 뭐. 예? 근데 차입자는 문제는 손해를 보면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액션. 여러분 여러분 손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만기가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돈 갚아버리지. 그래서 문제는 갚을 때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조기
상환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럼 여러분 조기 상환을 다른 말로 우리는 만기 전 변제라고 해요. 또 여러분 만약 뭐 중도 상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조기 상환이나 중도 상환이나 만기 전 변제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때 여러분이 요걸 할 때 고민해야 돼요. 조기 상환을 하면 수수료 내야 돼. 또 쌍금리로 융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갚아버렸으니까. 또 신규 대출에 대한 또 수수료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금리 차이. 조기 상환 전, 상환 후의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이 있거든요. 이익이 이런 걸 고려하고, 또 상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갔을 때 손해보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다 비교해야 돼. 비교해서 본인이 유리하다. 그러면 조기 상환을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조기 상환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쌍금리로 융자를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리파이낸싱이라고 해요. 파이낸싱은 아까 뭐라고 번역하면 금융, 리는 다시 융자를 받는다. 재금융으로 번역을 하죠. 재금융, 리파이낸싱. 이 리파이낸싱인데 여러분 교재에 240페이지에 우리가 고정금리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리파이낸싱, 쌍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해버리지. 그럼 조기 상환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다? 금융기관은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면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가 상실되잖아요.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따라서 위험은 누가 안는 거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해버리면은 그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위험이에요. 아까 그래서 저당대출 위험, 그 교재 나온 건 전부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위험입니다. 금융기관이 안게 되니까 금융기관은 이 위험을 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 상환을 하면은 조기 상환에 따라 미상환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조기 상환 뭘로 부과한다? 수수료로 부과하죠. 벌칙 부과해야겠지. 조기 상환 수수료를 우리는 벌칙으로서 우리는 부과하면서 위험을 뭐 해야 된다? 줄여야 돼. 그 얘기죠. 이 내용인데 26회 여러분이 요 지문 26회 시험, 27회 시험 2년 연속 정답 지문. 뭐가? 요거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보다 뭐 할 때? 낮을 때. 요 부등호 낮을 때. 여기 2년 연속 정답 지문. 26회 7회 시험. 조건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계산 문제. 예? 여러분 재금융했을 때 이익 보는 금액 얼마? 요 계산하는 문제 27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저희들이 요거 대학교에서 출제를 할 때도요. 대학교에 부동산 금융에서 출제를 할 때도요. 요 문제 학생들 풀면요. 잘 못 풀어. 막 4, 5분 걸려. 이 4, 5분 걸린 문제를 27회 출제했죠. 27회 출제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려. 이런 거는 뭐다? 틀려주는 게 예의야. 4분 걸리는 거 어떻게 풀어?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찾아야 해요. 요거는 풀 문제, 요거는 찍을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재금융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 그래서 개론을 풀 때는 계산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돼. 이게 판단이 안 돼. 여기 1분 걸릴지 3분 걸릴지. 그래서 한글 풀고 민법 풀고 한글 30분 풀고 민법 몇 분? 60분 풀어서 90분이죠. 풀면서 답을 옮겨야지. 그럼 90분, 10분 남아요. 10분 남을 때 계산 문제 보다가 쉬운 거 한두 개 풀고 그러면은 시간 2분 남아. 그때 이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시험 계산 문제 풀 시간 안 돼, 여러분이 실력으로. 민법이 어려워서. 민법 생각하는데 60분 걸려요. 40문제 푸는데. 개론 30분 풀고 계산 문제 5분 풀고 2문제. 나머지 가볍게 찍으시면 합격. 계산 문제 손대는 수간 떨어져요. 그 찍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9월달 모의고사 할 때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해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 모의고사 칠 때 요거 나오면 요게 다 몇 번, 요 나오면 요렇게 나오면 요 나오면 요거 몇 번 찍어줘요. 그걸 잘 공부를 해야 돼. 모의고사 칠 때. 그러니까 너무 계산 문제 신경 쓰면 안 돼요. 지금 한글도 모르는데 무슨 계산 문제 신경 써요. 한글에 신경 많이 써야지. 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 야, 이 변동금리 대출. 네? 여러분, 대출 금리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간에 뭐 한다? 변동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약 1,460조거든요. 거기에 91%가 변동금리 대출이야. 야, 엄청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자 부담이 연간 얼마? 약 3조 이상씩 막 증가해요. 1,400,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우선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우선 대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냐.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기준금리에 뭐를 대준다? 변동금리를 대줘요. 기준금리에 변동금리를 대준 게 대출금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상금리. 자, 이때 가상금리를 우리는 마진이라고 해요. 마진. 자, 여러분이 조주현 교수는 이걸 마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 경희대 이성근 교수는 요 위험가중금리. 가중치가, 위험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된 금리다. 이 가상금리를 이렇게 다른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상금리인데 요거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 실적이라든지 또 뭐죠? 거래 실적이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에 보면은 자동이체 몇 건 했느냐, 월급 이체느냐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가상금리. 이체 많이 할수록 월급 거기 통장에 넣을수록 주거래는 만들수록 가상금리 계속 떨어져. 신용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입자에 뭐와 관련이 있다? 신용도와 관련있어요.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인데 1등급이 가장 좋은 거. 대기업 들어가면 1등급입니다. 공무원 1등급입니다. 1등급. 직장 그만뒀다. 그러면 바로 몇 등급? 5등급으로 갑니다. 가정주부 7등급입니다. 소득이 없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등급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상금리인데 요거 대출 받을 때, 대출 실행일, 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 결정할 때 필요해. 그런데 대출 중간에는 가상금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출 결정할 때 필요하고, 그럼 중간에 변하는 건 뭐죠? 기준금리가 변하는데 이 기준금리를 우리는 대출 금리의 지표금리다. 대출 금리의 지표금리라고 해요. 이 기준금리는 우리는 조주현 교수는 이것을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금리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가 2012년까지 전까지는 뭐가? CD 금리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이자율 조정 주기는 3개월. 3개월이니까 얼마? 91일. 이자율 조정 주기. 그럼 3개월이니까 1년은 12개월. 1년에 몇 번 조정? 4번 조정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2년 말에 도입됐죠. 이 CD 금리가 은행이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2012년 말에 도입을 한 게 있죠.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할 때 은행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CD를 발행한다든지 여러분 정기예금을 한 것을 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3대 수단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외부로부터 우리 자금 조달하는 비용을 가중치로 평균을 내요. 그것을 우리는 가중치로 평균낸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 이 지수를 가지고 한데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우리는 약어로 뭐라고 한다? 코픽스라고 해요. 코픽스 금리인데 조정 주기는 여러분 요즘 은행에 보니까 6개월 조정 주기라고 표를 걸어놨대요.
6개월에서 1년. 근데 지금 6개월짜리가 은행에 보니까 기준을 많이 삼네요. 자, 그러면은 6개월이면 1년에 몇 번 변하는 거야? 2번 변한다 얘기인데, CD는 매일매일 발표하고요. 코픽스는 한 달에 한 번. 15일 오후 3시에 은행연합회에서 9개 시중은행에 요걸 어떻게 취합을 해서 발표를 해요. 이건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신규. 여러분, 대출 처음 받을 때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금리고 대출 잔액, 남아있는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코픽스 금리인데 여러분, 요게 낮으면 어떻게 돼요? CD 금리가 하락하고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면 기준 금리가 하락해서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고요.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 CD 금리도 오르고 기준 금리도 오르면서 뭐도 오른다? 대출 금리 온다. 이 내용은 21회 시험에 한번 냈고, 또 CD가 문제가 있어서 코픽스 도입됐다. 이거는 25회 시험에 출제됐고, 그리고 앞에 우리가 해서 요 기준금리의 가상금리에 대해서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16, 17회 시험에 출제를 하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정 변동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 최근에 25회 시험에 출제했고, 요거는 계산문제 27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해 29회는 지문 속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요 고정금리, 변동금리에서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지금 여기는 CD가 3개월이잖아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멀수록 우리는 이걸 시험에 많이 내요. 지문. 이것도 한 3번 냈는데, 이자율 조정 주기가 뭐 할수록 짧을수록, 이 지문, 길수록이란 지문은 안 내요. 짧을수록 이 지문을 제일 많이 내요. 그러면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 어떤 형상이 발생하느냐 이 얘기예요. 뭐일 경우? 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손해야. 원금 이자 받는데 손해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대출 금리를 올려야 돼, 금융기관은.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뭐를 통해서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뭐 한다? 떠넘겨. 넘기는 거 뭐? 전가를 하기 때문에 차입자는 짧을수록 뭐다? 빨리 전가되니까 불리하고, 대출자는 뭐다? 유리하다. 이 지문이 3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또 25회 시험 출제했고 18회, 이것도 20일에 한 3번 출제했네요. 뭐냐? 이 대출 실행 시점. 그러면 대출 우리가 실행 시점의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자, 대출 실행 시점의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고정금리 대출이 높을까요? 변동금리 대출이 높을까요? 일반적, 항상이란 말 쓰진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 통상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이 높다. 그러면 이 초기 이자율, 대출 실행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인데, 문제는 이 변동 금리 대출, 이 변동 금리 대출이 고정 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가 있거든요. 낮은 이유. 그럼 왜 낮냐 이거지, 여러분이. 변동 금리 대출이 고정 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는 아까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대출자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죠. 전가시켜요. 즉, 그 말은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뭐 하기 때문에?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한 3번 출제했고, 이것도 우리가
과거에 출제를 또 했었습니다. 요거는 13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고요. 요것을 우선 또 3번 출제했죠. 18회 시험, 21회 시험, 25회 시험. 3번 출제됐죠. 부등호 방향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년 출제되는 게 또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매년 출제됩니다. 올해 작년에 계산 문제 하나, 이론 지문 속에 해서 2문제 걸쳐서 출제했는데 하여튼 24회도 2문제죠. 매년 출제됩니다.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느냐 변동금리로 받느냐 이제 고민을 했어요. 대출 받았습니다. 그럼 대출 받으면 원금이자 갚아야 돼요. 이 갚는 방식, 대출 상환 방식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저당 어떻게 돼요? 상환 방법 또는 대출금을 뭐 한다? 상환하는 방식. 같은 말인데 여러분 3가지를 배울 거예요. 이 3가지를 배우는데 우리 계산 문제 출제를 하는 게 지금 작년에 출제한 게 요거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출제했죠. 작년 시험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출제했죠. CAM, 약어로 CAM이라고 해요. 자, 원금을, 대출 원금을 뭐 균등하게 분할 상환한다.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대출금. 자,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 1,200만 원이다. 자, 연 이자율 우리는 12%. 여러분 고정금리 대출로 받는데 고정금리로 연 이자율 12%고요. 대출기간, 여러분 대출기간을 만기예요. 여러분 대출기간, 융자기간, 저당기간 다 같은 말, 만기입니다. 만기는 1년. 간단히 예를 들어봤어요. 자, 예를 들었는데 요것 외에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 상환 조건은요, 2가지가 있거든요. 매월 상환 조건이냐, 아니면 매년. 시험 문제 잘 봐야 돼요. 매월 상환이냐, 매년 상환이냐. 매월로 보면은 매월 상환 조건에서 매월 원금 상환액은 얼마? 매월 원금 상환액은 여기는 대출금. 대출금이 1,200만 원이고 이 대출기간을 융자기간 또는 저당기간 이것을 간단히 만기 1년 월이니까 12개월 그러면 12개월 약분하니까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달 100만 원 갚아요. 두 번째 달도 100만 원 갚아요. 자, 5개월째 6개월째 이렇게 가겠죠. 12개월 계속 얼마 갚아? 100만 원 갚지. 100만 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렇게 매월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100만 원으로 뭐다? 동일하다. 그래서 원금 상환 곡선은 수평선이 돼. 원금 상환 곡선 얼마? 100만 원. 똑같잖아요. 언제까지? 만기까지 똑같이 100만 원. 그래서 수평선. 원금 상환 곡선은 수평선. 자, 이자는 매 기간. 자, 매 기간에 융자 잔고를 뭐라고 배웠죠? 앞에서 미상환된 원금이야. 융자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인데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해. 이자율은 항상 뭐에 대해서?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해. 자, 여러분 이자율이란 건요. 현재 소비를 할 수 있어요. 현재 소비하는데 현재 안 해요. 언제? 미래의 소비를 해요. 그럼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차이가 바로 이자율이야.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현재 안 하고 이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데 대한 그 시간 가치 있죠. 그 시간 가치를 뭐라고 해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인데 얼마? 첫 달에 돈 안 갚았어요? 첫 달에 돈 안 갚았으니까 1,200만 원. 대출금이 융자 잔고가 돼요. 안 갚았으니까. 이자율은 연이자율 10%인데 지금 월로 갔으니까 12개월로 나눠줘야지 월로. 월 1%야. 얼마? 12만 원. 더 해줄까요? 더 해주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 예? 원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이죠. 상환액이 얼마? 처음에 112만 원. 자, 요거 구할 수 있겠어요? 예? 요거 첫 번째 구하는 것은 15회 추가 시험의 출제. 두 번째 구하는 거. 자, 첫 번째 구했으니까 두 번째 구해야지 뭐. 두 번째 구하는 거. 이건 26회 출제. 첫 번째는 이제 배웠으니까 두 번째 이제 아는가 이제 보는 거지. 두 번째 아는가. 얼마? 100만 원은 100만 원이고 이제 융자 잔고가 첫 번째 이제 100만 원 갚았잖아요. 상환했으니까 이제 융자 잔고는 얼마? 1,100만 원이에요. 1,100만 원. 여기다 원리자율 몇 프로? 1% 했더니 얼마? 11만 원이지. 11만 원. 그럼 111. 자, 원금이 100만 원 일정 금액씩 갚으니까 융자 잔고도 처음에 1,200, 1,100, 그 다음에 1,900, 100만 원씩 줄어들어요. 그럼 이자도 만 원씩 줄어들어요. 일정 금액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자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가면 이자가 처음에 얼마? 12. 첫 번째 달. 그 다음에 11, 10만 원. 그래서 이자도 일정 금액 만 원씩 줄어들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무슨 형태? 직선이 돼.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나오는 게 바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얼마? 여기 만 원. 그럼 얼마? 101만 원이지. 그래서 여러분 작년엔 뭘로 출제했다? 예? 작년에는 뭐 이렇게 두 번째 구했으니까 이제는 좀 중간에 가서 구해야겠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6개월쯤 왔을 때 얼마? 원금 이자 얼마냐 물을 수 있죠. 얼마? 원금 구했고 5개월까지 여러분 5개월까지 돈은 갚았잖아요. 얼마? 500만 원 갚았잖아요. 네? 그럼 700이네. 500만 원 갚았으니까 융자 잔고는 얼마? 700. 700만 원 곱하기 1% 얼마? 7만 원. 107이.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이자 7만 원, 원금 이자 107만 원 요거하고 또 얼마? 또 마지막 갔을 때 이자 얼마냐? 뭐 이렇게 또 물었지. 그래서 작년에 이자와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 거 물었고 또 여기 이자 묻는 거 요걸 물었어. 작년 시험에 128회 시험에. 계산 문제 3번 출제했어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여러분이 백화점 가서 할부를 했어요. 10개월 할부를 했어요. 이때 매월 갚아 나가는 원금 이자 구하죠. 그 구하는 게 요거예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백화점에 할부 끊으면. 할부 끊어도 어떻게 계산하는 건 아세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그러면은 이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배웠으니까 이제 또 시험 문제 나오면 해석 못해서 막 틀린 사람 너무 많아요. 용어. 월부금 하니까 이거 또 처음 들어봤다. 거의 처음.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이에요. 자, 월부금은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뭐라고 한다? 월부금. 이런 게 막 나오면은 해석 못해서 틀린 문제. 만기로 갑니다. 그럼 처음에 얼마? 처음에 첫 번째 달 초기에 얼마? 초기에 얼마? 112. 그 다음에 얼마? 111. 두 번째 원리금 상환에
그러면 110일, 그다음 110, 109, 마지막 100일. 자, 일정 금액씩 10,000원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뭐? 직선. 10,000원씩 일정 금액씩 줄어드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나온 게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2년 전에 이걸 또 출제했어. 뭐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리금 상환액이,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원리금 상환의 초기에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액은 감소하죠. 이 지문도 시험에 어떻게 돼요?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자, 그런데 또 출제하는 게 있었죠. 뭐냐?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기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래에, 여러분 중요한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이 CAM이야. 계속 원리금 줄어드니까 소득이 있을 때 많이 내면 안 되지. 적게 내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은 CAM. 이걸 출제를 한 거야. 시험 문제. 그걸 뭘로 출제했어? 그때 당시 GPM, 원리금 체증으로 출제했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그러면 갑니다. 자, 대출 잔액. 대출 잔액을 또 융자 잔고. 융자 잔고는 뭐죠? 미상환된 원금. 대출 만기. 자, 여러분 제로는 대출 실행 시점. 대출 받은 날. 대출 실행 시점이 얼마 지금? 1,200만 원이야. 그럼 첫 번째 융자 얼마? 100만 원 갚았으니까 1,100. 그 다음 얼마? 1,900. 만기 되면 돈 다 갚았네. 만기 되면 돈 다 갚았지 뭐. 일정 금액 100만 원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온 게 CAM. 요 그림은 18회 시험에 출제했어. 그림은.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림을 하나 원금 균등 그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론에서 이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갑니다.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리금. 이번은 원리금이에요. 원금이 아니에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일정하여 컨스턴트. 지불액이, 예? 저당 대출금에 대한 지불액이 일정하다. CPM이라고 해요. 약어로. 예?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림이 있어요. 투자론에 있습니다. 투자론에 어딘가 있는데 화폐 시간가치 끝에 우리 193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193페이지 밑에 그림, 그걸 참고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193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거든요. 만기. 그건데, 자, 여기 뭐죠? 이자, 지급 곡선. 이렇게 가는 건 뭐죠? 원금, 상환 곡선이에요. 그림이 저거 보세요. 원금 균등과 다르죠? 네, 달라요. 자, 그러면 초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초기. 첫 번째 달, 초기에는 원금 상환액은 가장 낮고 이자 지급액은 가장 높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얼마? 원금이 10만 원. 이자는 얼마? 90만 원이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은 얼마다? 원리금 얼마? 100만 원이지. 그런데 문제는 요 크기와 요 크기가 서로 뭐다? 같다는 거지. 예? 90만 원 요거 10만 원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 급해지죠.
그럼 작년에 또 뭐 출제인 줄 아세요?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기간이 경과할수록 뭐죠? 우리는 원금 상환액은 점차 뭔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죠. 작년 출제된 지. 그림 보고 말을 이해하면 돼요. 이자 지급액은 점점 체감하죠. 자, 그리고 만기에, 요 전체 만기에 약 몇 분의 1? 3분의 2 평균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우리는 대출금의 약 몇 프로? 반 50%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뭘 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럼 원금 균등은 대출금 1,200만 원 반 언제 상환 끝나? 반? 1년에 반 6개월 내에 600만 원 상환되죠? 반? 그래서 여러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는 만기에 반이 지났을 때 대출금의 반이 상환되지만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만기 약 얼마?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상환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가는 것은 원금이 되겠고 이렇게 내려온 건 뭐다? 이자지. 되겠어요? 이렇게 가는 건 여기는 원금이고 여기는 뭐다? 이자다. 그림이. 요걸 좀 이렇게 평면으로 옮겨버렸어. 자, 그 얘기입니다. 요 그림 잘 이해해야 돼. 원금이 처음에 얼마?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요 금액 10만 원보다 이만큼 더 뭐? 원금이 더 많아졌죠? 많아졌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이만큼 또 이자는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었죠? 근데 요 금액과 요 금액이 같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원금 증가한 만큼 이자가 똑같은 금액이 줄어야 돼요. 그래야 요게 뭐가 돼? 또 100만 원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그래서 만기까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27회 정답지문, 2년 전 정답지문 요거죠. 자, 여러분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감소한 만큼 동일한 금액이 원금이 뭔다? 증가한 거예요. 그게 정답 질문이야. 27회 시험에. 그림을 잘 이해를 해놔야 돼. 자, 여러분 그림은 그냥 안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림 보고 여러분 말로 표현된 걸 OX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원금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초기. 자, 첫 번째 달 돈은 이만큼 갚았어요. 어느 만큼 갚았어요? 원금 균등은 이만큼 갚았고 여기에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근데 원금 균등이 많이 갚고요. 원리금 균등은 이만큼밖에 못 갚았어요. 적게 이 정도. 그럼 미상환된 원금이 많아요. 이때 이 점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 이런 점들을 쫙 연결하면 이렇게 내려온 이게 바로 CPM. 만기라면 뭐 다 갚는 거고. 자, CPM. 그러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데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된다? 저당 상수를 곱해주고 요것은 똑같아요. 한 번 구하면 매월 똑같으니까 관계없고 그 다음에 구할 때는 이자를 구해야 돼. 이자는 어떻게 돼요? 매 기간마다의 미상환된 원금 융자 잔고에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를 구할 수 있어. 이자를 구하면 그 다음에 뭐를 구해야 돼? 원금을 구해야 돼. 원금은 처음에 구했던 원리금 상환액에서 두 번째 구한 뭐를 빼주면? 이자를 빼주면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해서 구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요 내용 계산 문제 17회 시험에 출제했죠. 뭐 원금 구하는 걸 출제했잖아요. 요거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17회 시험 계산 문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계속 출제하죠. 원리금 체증식 갑니다. 자, 여러분이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이나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식인데, 자, 처음에는 이렇게 가요. 1년 동안은 이렇게 원리금 상환이 나왔고, 그 다음 1년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높아. 그 다음 1년은 또 인플레이션을 감안 높아. 이런 식으로 가요. 5년 차까지는 원리금 균등보다 낮고 6년 차에 이렇게 높아가요. 이게 바로 뭐죠? GPM. G는 그레주얼, 점차 원리금이 점차 증가하는 상환 방식이다. 이것을 우리는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자,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이에요. 체증식 상환 방법을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점증 상환 대출이라고 해요. 점증 상환 대출. 자, 그래서 GPM은 어떤 형상? 우리는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에서는 초기에, 대출 초기에 보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상당히 낮게 보거든요. 원리금 상환액이 그림에서 보듯이 상당히 낮아요. 자, 20만 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 지급액은 80만 원인데 이자 지급액에도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 상당히 낮게 잡아서 못 미쳐요. 못 미치니까 얼마 손해봐. 여러분 60만 원 더 갚아야 되는데 못 갚잖아요. 이자도 못 갚잖아요. 원리금 상환액이 낮게 되니까 대출금의 이자도 감당 못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예? 융자장고, 미상환된 원금, 융자장고는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인데 대출 금액의 요 차액 60만 원 이자도 못 갚았으니까 이 차액인 60만 원을 여기 플러스 시켜버려요. 플러스 시켜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융자장고는 처음에 대출금보다 더 높아. 요 대준 금액을 갚아야 되니까 60만 원 대준 금액을 융자장고가 돼서 대출금보다 더 많이 갚아야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이 급격히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처음에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마이너스 초기에는 마이너스 뭐가 나타난다? 상환이 나타나. 마이너스 원금 상환이거든요. 마이너스 원금 상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출금보다 초기에 뭐가 높다? 요 선 대출금보다 뭐가 높아? 융자장고가 높지.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오는 게 GPM이야. 그럼 시험에 22회, 23회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16회, 20회 시험에 요 4번 나왔어요. 16회, 20회, 22회, 3회 정답. 질문은 여기서 물어요. 중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에 상환했을 때 융자장고,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작은 거 뭐? 가장 작은 거 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4번 정답. 22회, 23회도 정답 지금. 키워드죠. 그 요것도 초기 많이 내죠.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차입자 입장에서 가장 낮은 거? GPM. 가장 높은 거? CM. 그리고 요거 2개 많이 내죠. 요 2개 비교 많이 내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낮다? 맞는 질문. 그런 걸 많이 출제. 그림을 잘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원래 출제합니다. 작년에 계산 문제 냈기 때문에 원래는 말로써 출제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244페이지까지 잘 갔는데 우리 가끔 또 우리 뭐 지렛대효과 계산할 때 보면 또 이런 말이 가끔 나오죠.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여러분 상환 조건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뭐예요? 대출 받은 금액은 만기에 전액 갚아. 그러면 매월 갚아 나간다? 안 해. 매월 안 갚아요. 대출금은 만기에 전액 갚고 뭐만? 매월 이자만 갚아.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금에 이자율을 곱한 이자는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 원금 안 갚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자 지급 곡선이 이렇게 무슨 형태? 수평선이 나와. 만기로 가면 대출금은 전액 갚아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출 상환 방식에서 매년 출제하고 있다. 올해 꼭 나오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고 잠시 쉬고 2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